오늘은 막학기 복학을 앞두고 있는 분의 고민이네요.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유학도 다녀왔지만 꿈도 없고 하고 싶은 직업도 없어서 취미생활마저 하기 싫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호영 씨와 이석준 씨를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프랑스 문화를 전공하고 있는 이우영이라고 하고요. 경영학을 같이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취업에 운 좋게도 성공하게 되어서 이제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석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기영학과 재학 중인 이석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1년간 휴학했다가 다시 이번에 복학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복학을 왜 했고 휴학을 왜 했는지에 대해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영 씨부터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을 하기까지의 약간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2016년에 제대를 하고 패기롭게 이제 복학을 했는데 이제 성적을 따는 게 예, 그렇죠. 근데 성적을 따는 게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이긴 하지만 F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막 못했다기보다는 그 수업에서 교수님이 절반을 F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수업도 잘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좀 충격을 받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도피성으로 중도 유학을 했어요. 그때 좀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방황을 했었었는데 제가 6년 동안 파티 문화기획 동아리를 했었어요. 수강대학교 문화기획 동아리 모시시란 걸 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티를 만들고 뭔가 기획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 내가 뭔가 꾸미고 만들어 간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취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도 복학을 했는데 네. 복학 한 학기하고 이제 휴학을 결정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제 저도 이제 뭔가 패기로운 그런 마음에 이제 제 기영학과인데 애초에 근데 경영학과에 그런 관심이나 좀 흥미가 없었어요. 괜히 좀 남들이 좋아하는 취업 때문에 간 학과여서 예 그쵸 그런 것 때문에 갔었는데 막상 이제 복학하고 나면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취업이랑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다시 복학했지만 열심히 한 것 같은 그때 이제 경험상으로는 이걸 해도 뭔가 가장 큰 생각은 좀 제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최종 꿈이 취업인데 취업을 하고 나서의 뭔가 삶이 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이제 휴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기 전에 이제 저는 좀 꿈을 찾은 케이스인데 제가 좀 교육 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지금 드림메이커라는 비영리 단체 교육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전에도 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스피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휴학하면서 이제 스피치 학원이나 아니면 좀 그랬어요. 좀 학교 다니면서 좀 뭔가 썩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누구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좀 실용적인 좀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뭐 스피치 이런 것도 배우고 아니면 뭐 휴학해서 뭐 영어 회화를 하고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려고 휴학 때 이런 경험들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대학교에 우리가 입학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과가 맞지 않아서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대부분 완전 대부분. 네,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케이스 때문에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저는 좀 공부하는 이유도 솔직히 없었거든요. 진정한 목적을. 예, 그냥 제가 좀 남들의 좀 인정을 받기 위해. 왜냐면 제가 형이 있는데 그냥 공부하는 이유도 형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는 거 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와 보니까 이제 완전 무너진 거죠 제가. 제가 완전 무너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1학년 때는 그냥 놀기 바빴으니까 놀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복학하고 나서는 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짜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민이 많을 때고 제가 가장 원래도 생각이 많은 편인데 진짜 가장 생각이 많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휴학을 하시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6년 동안 해왔던 문화기획 동아리에서 이제 파티를 기획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가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도피성으로 중도 휴학을 했는데 이제 방학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턴과 대외 활동을 전부 넣었었는데 한 10몇 개가 다 떨어졌거든요. 서류가 원래 그 전까지는 서류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서류부터 탈락한 것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충격을 받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던 동아리에서 문화기획 거기서 파티를 한번 같이 기획을 했었었는데 그때 뭔가 몰두하게 되면서 되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운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컨셉을 기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꾸며 나갈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서 어떤 기업한테서 스폰서십을 맺고 어떻게 행사를 꾸려나가고 어떤 식으로 디제잉을 섭외를 하고 그렇게 행사를 만들지를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 일도 되게 괜찮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그때 저희 파티다 보니까 주류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류 회사들하고 같이 이제 스폰서십을 맺고 행사를 하던 경험이 굉장히 취직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정말 많이 마시긴 했는데 제가 네. 주량이 한 명밖에 안 돼요. 술을 좋아하고 그런 것 치고는 주량이 한 명밖에 정말 주량이 한 꼭 명. 많이 먹어도 좋은 건 아니죠. 즐기려고 그렇죠. 먹는 그렇죠. 거죠. 네. 짧게 자주. 네. 술은 즐기면서 저는 좀 우영 씨랑 좀 다른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꿈을 좀 찾고 나서 이제 동아리를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드림메이커에 들어가서 전 여기 동아리에 들어가서 저는 꿈을 이미 좀 찾은 건 아닌데 좀 확신시키고 싶었어요. 저희 꿈을. 여기서 좀 이루고 싶은 단순히 좀 뭐 비용이 단체긴 한데 여기서 좀 꿈을 이루고 싶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활동 1년간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드림메이커도 캠프를 가는데 드림 캠프라고 캠프 가서의 좀 경험이었는데 단순히 좀 저에 대한 확신이 많이 부족했던 터라 저희 고등학생들에게 그 애들도 이제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목표밖에 없었어가지고 제가 좀 그런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저에 대한 꿈도 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 같아요. 그런 좀 캠프 이런 게 참여했던 게. 그 마지막 시간 이제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에서 다른 멘티들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좀 저도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지냈고 니네가 지금 나는 꿈은 아니더라도 어떤 좀 방향성은 좀 가지면 나중에 시간 낭비는 아니더라도 후회는 없더라도 좀 형처럼 아니더라도 멘토처럼은 그렇게 낭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 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거든요. 우영 씨와 석준 씨 모두 동아리를 통해서 자신을 찾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살짝 꿈을 찾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연자분에게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휴학하고 되게 다른 친구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고민이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은 흐를 겁니다. 저도 중도 유학을 하고 많은 인턴과 대외 활동을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고 저는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까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하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거를 결국 조금씩 나아가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어느새 사라져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좋아하는 뮤지컬을 잘 안 보실 정도로 되게 일이 잘 안 잡힌다고 하셨는데 그런 취미 활동을 안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삼소를 했는데 삼소 활동을 하면서 꼭 했었던 거는 2주에 한 번씩 혼자 영화를 보는 거였어요. 그거를 봄으로써 제 자신에게 약간 선물을 주고 스트레스를 푼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이 없으면은 저는 그게 계속 쌓여서 나중에 결국 더 안 좋은 결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아니어도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기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아직 뭐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연자분이 이렇게 남들과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비교를 해서 자기를 자신을 자꾸 낮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분이 계셨더라면 계속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굳이 오늘 제가 하고자 이야기를 하자면 충분히 지금 너무 바쁘게 지내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한번 시험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쉬우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속 바쁘게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그냥 편하게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예, 지금 이 타이밍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자기 아까 우영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취미 생활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좀 은근히 그 스피치 학원에서도 되게 연령대가 다양하신데 거기 오시는 분들도 되게 그냥 취미 삼아 오신 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전 제가 좋아해서 갔긴 했지만 그런 분들 되게 많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좀 찾아서 그게 뭐 꿈과 연관돼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찾아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변 보지도 말고 그냥 자기만의 좀 페이스대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신 사연자분께 드리고 싶은 약 처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선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독서를 하는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읽었던 책인데 이제 힘듦을 극복하고 이제 어떻게 나는 더 나아갈 것인가 존재에 대한 의미를 묻는 책으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로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취미로 이제 뮤지컬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음식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올리는 거를 굉장히 취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와, 이런 맛있겠네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저는 좀 책, 뭐 영화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어플을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이렇게 나이키 런 어플이에요.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4kg씩 뛰고 있거든요. 예. 이걸 간단하게 이제 사용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이제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설치 버튼 있잖아요. 네네. 설치 버튼 이렇게 꾹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다운 받으 설치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됐다면은 네. 이제 러닝화를 신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아, 나가서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고 이제 시작 버튼 누르고 뛰시면 됩니다. 온오프라인에 좋아하네요. 그쵸? 네. 뛰시고 나서 그리고 정지 버튼 눌러서 그럼 다 인증이 돼요. 몇 킬로 뛰었다고. 아, 인증까지. 네, 다 몇 킬로 뛰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멋진 셀카와 함께 찍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인증하면 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그쵸. 아. 저는 이제 그게 도구가 인스타가 되었는데, 예, 인스타에 이제 매일매일 몇 킬로씩 쪘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4킬로, 4킬로 이렇게 매일 달성하다 보니까 지금 1000킬로 넘게 뛰었거든요. 그냥 거의 300일 정도 뛰면서 저는 이게 좀 달리기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좀 무기력하기도 했고 제가 좀 생각이 진짜 주변 사람들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데 생각이 진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많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없었는데 일단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하면 또 안 하게 돼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뛰다 보니까 건강도 좀 좋아지는 뿐더러 계속 좀 작은 목표를 실천해 나가다 보니까 다른 것도 되게 큰 목표까지 좀 이룰 수 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